어떤 10살짜리 아이가 아픈 확장장치로 교정을 했더니 아이 어머니가 봤는데 코뼈가 벌어졌다는 후기를 봤거든요.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발치를 할 때는 무조건 짝수로 발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래에 있는 앞니가 3개인 사람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차이로 명품을 만드는 일타교정 전문 여지식,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부작용이 생기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없는 사실 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사실은 우리가 얻는 혜택이 더 많고 부작용이나 나쁜 점들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치료가 되는 것이죠.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교정 후에 오히려 부작용이 아니라 안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좀 어떤 10살짜리 아이가 아픈 확장장치로 교정을 했더니 아이 어머니가 봤는데 코뼈가 벌어졌다는 후기를 봤거든요.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뼈가 무르기 때문에 확장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힘을 가해도 성장 중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위에 있는 턱뼈, 이제 구개뼈라고 얘기를 하죠. 우측뼈, 좌측뼈 이렇게 두 개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딱 코 옆이에요. 이제 골격 확장 장치를 통해서 얘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이 확장을 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펴지게 돼요. 그러면 부채꼴 모양으로 펴진다는 얘기는 뼈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가 함몰되어 있는 부분에 플러스 볼륨을 살려주는 치료가 되는 거죠. 얘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코의 베이스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아주 눈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 변화를 감지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눈이 예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의사, 남의 얼굴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석을 좀 해서 야, 코 넓어졌어, 야, 이상하다 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볼륨을 살려서 전체적인 얼굴의 골격 밸런스를 좋게 하는 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인데, 코의 베이스가 넓어지는 게 싫다 라면 그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만약에 그랬기 때문에는 어느 정도 넓어졌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넓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고지를 하긴 합니다. 악궁 확장 장치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얻는 혜택보다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된다. 오른쪽 작은 어금니 한 개를 발치했는데 비대칭에 턱관절 문제도 생겼대요. 발치를 할 때는 무조건 짝수로 발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골격은 상하 좌우 밸런스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짝수 발치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 아시죠? 톰 크루즈 이제 또 영화 곧 나온다고 하는데, 디코딩 어쩌고저쩌고 되게 재밌던데, 톰 크루즈는 왼쪽에 있는 측철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3-4mm 정도가 중앙선이 좌측으로 틀어져 있어요. 하지만 중앙선이 좌측으로 틀어져 있다는 걸 아는 분 별로 없어요. 치과 의사들은 알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중심선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데 저 중심선이 틀어져서 교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측만 발치하겠죠. 여기는 결손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선택이 그러니까 홀수로 한쪽만 발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대부분 다 짝수로 발치를 하죠. 변치나 앞니 정도는 발치를 잘 안 하고 대부분 다 소고치 발치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얼굴을 밸런스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비대칭인데, 얼굴을 우리가 분석을 하죠. 교정 전문의가 분석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서 눈과 코와 인중에 비슷한 라인을 맞춥니다. 거기에 치아의 중심선을 맞추죠.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치아의 중심선을 얼굴 중심선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래에 있는 치아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맞추기도 하고 안 맞추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래에 있는 앞니가 3개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개면 사실은 중심선을 어떻게 맞추냐, 골격적인 비대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치아의 중앙에 위에 있는 치아 중심선을 맞춥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교정의사의 진단, 두 번째 치료 계획을 통해서 선택의 옵션들이 나오고, 그 선택의 옵션들을 환자와 상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상담과 치료 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홀수 발치할 수 있죠. 교정을 하다가 앞니에 크랙이 났대요. 네. 그 교정 의사분께서 교정하다 보면 크랙 누구나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크랙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치아에는 다 금이 있습니다. 금 있어요. 왜냐면 치아는 맷돌과 같은 역할을 하죠. 특히 어금니는.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힘을 받아서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갈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그 힘에 의해서 아주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금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 형성된 금들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를 저희는 크랙이라고 해요. 근데 크랙이 발생이 되는 거는 사실은 교정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전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 가리, 이 악물기 습관,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여기가 깨졌어요. 아침에 계란 삶은 걸 먹고 오는데 여기가 하얗게 변하게 오죠. 거기 이제 탁탁탁탁 달라붙으니까 에나멜이라고 하는 부분, 범낭질이라는 부분들이 깨져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게 굉장히 심하게 누적되면 크랙이 돼요. 뭐 살짝만 씹어도 찌릿하고 아프다. 그 누적된 작은 금들이 커져서 약간 좀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따라서 교정치료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그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정을 하다가 크랙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잘 보셨죠? 제가 좋은 정보를, 그리고 많은 정보를 환자분들한테 전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